그렇기 때문에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나중에 잘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한번 사람들 파악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량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적 귀인형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한 건가 싶죠? 우리 14화에서 기본 귀인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걸 보신 구독자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게.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귀인이란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입니다. 아직도 뭔 소린가 싶죠? 쉽게 말하면 타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거를 귀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B라는 사람한테 각각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요즘에 살찐 것 같지 않아?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A랑 B 둘 다 그래 뭐 요즘 식용유 같은 거 먹고 사니? 왜 얼굴이 막 그렇게 됐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빡이 쳐가지고 막 화를 냈어. 뭐 식용유? 뭐 기름 끓는 점에서 튀겨져서 죽어볼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걸 보고 이 A와 B는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박량이 태초부터 성격이 더러워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박량이 요즘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자극을 해가지고 얘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A는 A 나름대로 제가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을 했죠. B도 B 나름대로 제가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을 했어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내적 귀인형 사람들이 연애를 길게 한다고 했죠. 그럼 내적 귀인은 뭘까요? 옆에 김상씨가 있었으면 물어보고 반응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김상씨가 없어서 사실 저도 혼자 녹화하기 쓸쓸해요. 김상씨는 아마 여름이 좀 지나면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이제 내적 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A와 B의 행동 기억나시죠? A는 제가 화를 내는 행동을 성격이 더러워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새끼야. A가 한 귀인은 외적 귀인이에요. 타인의 행동을 그 사람 본연의 성격이나 태도 때문이라고 추론을 하는 것을 외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인데 왜 외적 귀인이냐고요?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의 입장에서 박량은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격이나 태도, 이거는 내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 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처럼 추론을 하는 거를 외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B가 한 귀인이 내적 귀인입니다. B는 제가 화를 낸 원인을 박량이 살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내가 그걸 자극을 해서 얘가 화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내 행동을 내 성격이 아니라 본인이 한 행동 아니면 타인이 처한 상황 이렇게 추론을 했죠.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 원인을 본인이 뭔가를 자극해서 내가 뭔가 나의 행동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추론을 했죠. 이런 거를 내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는 특정 행동의 원인을 상대방의 성격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추론을 했죠. 반면에 B는 상대방의 행동 원인을 본인의 행동이나 상대방이 처한 상황, 즉 내부 요인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적 귀인형 인간들이 더 연애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죠. 박량씨, 제 A는 A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래 못 사귀나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14화에서 우리가 기본귀인 오류에 대해서 다뤘다고 했죠. 이 기본귀인 오류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A처럼 귀인하려고 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행동을 타인의 성격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시를 들어야지 좀 이해가 빠르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동창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C라는 애가 지각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C한테 너는 애가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게으르니? 이렇게 반응을 하죠 보통. 그런데 C가 어제 상갓집에 가서 밤을 새서 오늘 늦었다던가 혹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굴의 의지로 불타는 의지로 막 이렇게 참여를 했다던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C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C가 늦는 상황에서 C를 그냥 C는 게을러서 늦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냥 땡칩니다. 이런 걸 기본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귀인 오류를 저지르는 거는
아까 A처럼 외적 귀인을 하는 게 더 우리한테 편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B처럼 생각하는 게 조금 피곤한 거예요. 원래 사람한테는. B는 아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했죠. 아, 얘가 이런 사정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아, 얘가 이런 사정 때문에 늦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추론을 합니다. A에 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추론을 2번 해야 되죠. 생각을 2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2번 하거나 3번 하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해요. 뭐 셜록 홈즈 정도 된다면 모를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A처럼 그냥 얘가 게을러서 그래, 얘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생각 한번 딱 하고 결론을 딱 지을 수 있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인 오류를 그렇게 저지르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기인 오류를 저지르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항상 그 오류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뭐 사람이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의 인성 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기본기인 오류를 저지르는 정도, 저지르는 빈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조건 아까 말한 A랑 B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A랑 B는 없어도 상대적인 A랑 B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A야, 뭐 나는 조금 B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나는 무조건 A고 나는 B고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극단적인 A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연애를 길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B처럼 행동할수록, B처럼 어떤 행동에 대한 추론을 할수록 더 연애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적 귀인형인, 아까 B 같은 내적 귀인형인 사람들도 분명 연애를 하면서 트러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트러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서 조금 A랑 B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연애할 때 뭘로 많이 싸우세요?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나중에 소재로 써먹게. 저는 연애할 때 연락하는 문제로 맨날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외적 귀인형인 A랑 내적 귀인형인 B랑 각각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양다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자기 전에는 문자나 뭐 전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커플이에요.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잠이 들어가지고 문자 보고하는 거를 못했어요. 그러면 A든 B든 빡이 치게 됩니다. 뭐 좀 서운한 감정을 느끼겠죠. A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진짜 방향이 약속도 못 지키는 새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싸움이 나겠죠. 반면에 B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방향이 진짜 오늘 많이 피곤했다든지 뭐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든지 무슨 얘한테 사정이 있었겠지.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봐 보자. 그렇게 내일 저의 변명을 들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트러블이 뭐 크게 될 것도 초기 진압을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트러블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적 귀인형 사람들은 트러블의 초기 진압을 잘해요. 그러면은 내가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 상대방이 B처럼 내적 귀인형 인간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건 너무 쉽지. 이 사람이 평소에 취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남의 상황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 남의 본성 혹은 남의 성격, 이 남 자체가 쓰레기라서 이제 요렇게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A처럼 외적 귀인형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대방이랑 데이트를 하러 갔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식당 자체를 탓합니다. 뭐 여기는 게을러서 그런지 음식이 빨리빨리 안 나오나 봐. 원래 뭐 다시는 오지 말자, 손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와? 요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왜 음식이 늦게 나올까? 손님이 별로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쪽에서 그 주인 사장님이 전화를 계속 받고 계시네. 아까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계시네. 배달에 밀려서 그런가 봐.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여기 맛집인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뭐 배달을 많이 시키겠지. 요런 행동 양상을 보일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식당 사례는 단편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면은 내적 귀인형 사람인지 외적 귀인형 사람인지 요거에 좀 파악이 됩니다. 자, 오늘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은 내적 귀인형 인간이다, 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파악할 때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요런 테크닉?
이런 전략을 짤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나중에 잘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한번 사람들 파악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안녕!